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매일 사용하는 일상 속 언어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 생활 준비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출은 줄고 배달 서비스 이용은 늘면서 함께 늘어난 쓰레기. 올해 이 쓰레기 처리를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요. 자, 이렇게 늘어난 쓰레기, 여러분은 분리수거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나라의 분리수거율은 2017년 기준으로 독일, 오스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정상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재활용률은 그렇게 높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실컷 모았는데 정작 재활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의 분리수거, 여기에도 언어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인다고 합니다.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재활용 분리수거에 담긴 관점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애청자 여러분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신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날이 갑자기 추워졌죠? 예. 일요일만 해도 따뜻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월요일이 되니까 예.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예. 제가 와서 그런가요? 왜요? 제가 오니까 너무 싸늘해진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추웠는데 갑자기 좀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형진 씨, 혹시 예.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관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 옛날에 지금 지하철 타면 안내방송 나오죠. 나오죠.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지하철이 들어올 때 예. 경고 방송 같은 게 나오잖아요. 예. 뭐라 그러죠? 뭐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물러서 달라. 아, 진짜요? 예. 지금 바뀌었는데요? 바뀌었습니까? 형진 씨 좀 오래된 사람이군요. 요즘 안내 네. 도어가 바뀌었어요? 바뀐 지 꽤 됐는데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좀 이상하죠? 네. 네.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예. 요 얘기를 하면서 우리 퀴즈 하나 내면 어떨까요? 예. 주시죠. 쓰레기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예. 쓰레기 얘기로부터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 70년대 특히 이제 오늘처럼 추운 날 예.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 무엇이었을까요? 쓰레기의 대부분을 네. 차지했던 거. 우리 어른이들에게 퀴즈 한번 내볼까요? 저는 이때 당시에 70년대 살아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이들에게 잘 한번 모르겠습니다. 여쭤볼까요?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1990년대 겨울철 쓰레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과연 뭐였을까요? 란 퀴즈입니다. 네, 이것 덕분에 기다려보도록 하죠. 쓰레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진화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시 돌아가죠. 네, 지하철 네. 안내 방송이요. 예. 안전선 밖으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전선 밖으로 좀 물러서 주시길 바란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예. 이제 철도를 운영하는 사람이 지하철을 운전하는 사람이 안전선 밖으로 물러달라고 하는데 예. 안전선 밖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안 안전한 거예요? 그러네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다 얘기는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네요. 그럼 안전선을 그어놓고 안전선 바뀌면 철도가 들어오는 쪽으로 가라는 얘기인가?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누구의 관점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이게 철도를 운영하는, 그렇죠. 운행하는, 그렇죠. 그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안전선 안으로. 그렇죠.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관점의 차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그 사태를 바라보는가. 그다음에 누구의 관점으로 이름을 붙일 거냐.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듣고 시민들이 불편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안전선 밖으로 가면 위험할 텐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해가지고 언어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가지고 그 안내 방송을 바꿨습니다. 예.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요즘 지하철을 좀 안 타서 그렇군요. 안 타서 네, 안내 방송이 바뀐 지가 꽤 됐고요. 이게 결국은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이만큼 언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지하철 서비스와 그다음에 안전선 안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시민의 관점으로 하기 위한 서비스는 질이 완전히 다르겠죠? 네. 그렇군요. 자, 지금 1970년대 가장 많은 쓰레기를 차지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셨는데 대부분 그 연탄재. 우와. 와, 대단한데 역시. 7623번님은 담배꽁초. 그건 너무했네요. 일리가 있는데요. 일리가 있지만 담배꽁초는 너무 작잖아요. 그게 대부분의 쓰레기를 했다면 우리나라 흡연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뭐 담배꽁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건 참 위트 있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0659번님께서는 따뜻한 연탄날로 생각난다고 도시락 올려서 데워 먹었다고. 그런 다들 추억이 좀 떠오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당시 겨울철 쓰레기에 무려 85%가 연탄재였다고 합니다. 85%나 됩니까? 네, 85%가 연탄재였다고 어마어마한데.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탄재 덕분에 쓰레기 소위 얘기하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1977년쯤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루어진 게 1978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77년 말부터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 쓰레기, 특히 연탄재가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재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벽돌을 만들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잘 활용만 하면, 잘 수거해가지고 활용만 하면 벽돌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래나 자갈 같은 거, 흙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공사가 많았으니까요. 토지 같은 거, 택지 매립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공사장에 그 땅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건축 자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걸 듣고 당시에 서울시장이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연탄재를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78년에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연탄 때문에? 연탄재 때문에. 연탄재를 재활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당시에 두 가지로 쓰레기를 나눴어요. 지금은 쓰레기 되게 막 여러 종류로 나누잖아요. 당시에는 두 가지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을까요? 연탄재 하나. 그 나머지. 그렇게 나눴을까요?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으로 나누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의 대부분이 바로 연탄재였죠. 연탄재와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누면 좀 그러니까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 그래서 연탄재를 불에 타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누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분리수거를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가 시작을 했는데요.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오시지 않았겠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저도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왜였을까요? 연탄 하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죠? 굉장히 무겁죠, 연탄이. 연탄 무겁죠. 연탄의 무게가 사람의 온도하고 비슷해가지고 3.65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36.5도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탄 은행에서는 이거를 이제 매년 사랑의 온도랑 연결시켜가지고 하는데요. 그래서 연탄의 무게는 굉장히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3.65 킬로그램. 그렇군요. 그렇죠. 그런데 타고 나면 쟤는 더 무거워졌을까요? 더 가벼워졌을까요? 더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져도 1kg에서 1.3kg예요. 그럼 하루에 한 집에서 연탄을 몇 개 정도 뗄까요? 하나는 아니겠죠. 그렇죠. 한 두세 개 더 씁니까? 네, 한 4-5개 정도. 하루에요? 네, 하루에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4-5개를 쓴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30개가 넘네요. 그렇죠. 사람 하나 정도의 무게가 될 거 아니에요? 30-40kg 그렇죠. 엄청난 무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집 주거 형태도 지금과 굉장히 달랐죠. 골목이란 단어가 지금 굉장히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골목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골목길이라는 건 뭐냐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탄재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연탄재를 가지고 큰 길가까지 와가지고 수거차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아, 그렇죠. 많이 쌓여있고. 무겁고. 집 밖에다 한다 그러면 또 그걸 수거해가는 환경미화원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성공을 못한 거죠. 너무 졸속하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아, 이런 대책 겁니다. 없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거의 이제 골목길에 쭉 해가지고 이제 집들이 단독주택 형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분리수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준비 미흡으로 굉장한 많은 이제 저항에 부딪혀서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결국 그 정책은 그럼 폐기가 된 겁니까? 거의 폐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시 시작한 거 언제부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90년대 초반입니다. 91년부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이 주거 환경이 달라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아졌고 길들도 막 정비가 됐으니까 수거차 같은 것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사람들도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쓰레기가 한 곳에 모이고 이게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게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였어요. 네, 종량제 봉투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그전에는 모든 집이 다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비용이 들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냈어요. 근데 종량제 봉투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죠.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비례해서 봉투를 살 테니까 봉투에다 부과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쓰레기도 줄고 봉투가 아까우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러네요. 많이 배출한 사람은 많이 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돼서 지금 우리가 이제 쓰레기 제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페트병 같은 거예요. 페트병에 이제 그 상표 띠가 있잖아요. 상표를 나타내는 띠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해야 돼요. 그렇죠. 분리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안에 언어가 이렇게 숨어 있어요. 정책을 시행하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분리수거는 누가 하는 거죠? 분리수거는 그 치우는 사람. 그렇죠.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해서 수거해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죠. 그럼 배출하는 사람이니까 사실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알아서 나누어서 수거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면 배출하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쓰레기를 다 분류해가지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서 분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지자체는 수거를 해갈 뿐이죠.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아니라 행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시민이지 지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분리 배출이란 표현으로 그렇죠. 해야 되는 거군요. 사실은 분리 배출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이 행위를 전체적인 행위에서 누가 중요한 사람인가를 부각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책에 이름을 붙인 거를 잘 보니까 누구의 관점인가? 바로 지자체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분리수거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름은 분리수거인데 시민들이 그렇죠. 다 하고 있어요. 이거 분리수거가 사실 이만큼 온 거는 개개인의 어떤 그 실천이나 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의 행위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분리 배출에 대한 정책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 배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거냐, 분리 수거를 하는 입장에서 정책을 세울 거냐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점을 누구에게 가져갈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만약에 우리가 그 행위를, 그 정책을 분리 배출 정책이라고 한다면 분리 배출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그걸 통해서 지자체는 어떻게 분리된 쓰레기를 잘 수거해 갈 수 있을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분리 배출과 분리 수거
그러니까 분리배출은 시민의 관점이고 분리수거는 사실은 관의 관점인 거죠. 예. 정책을 만드는 사람 관점. 그런데 누구의 관점이 빠져 있네요. 누구의 행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분리배출. 그러니까 쓰레기 단계에서? 문제 전체에서. 기업. 그렇죠. 사실은 상품을 만드는 사람들조차도 예. 이런 쓰레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상품을 만들어야 이게 세 축이 잘 맞아야 그렇죠.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국가와 기업과 시민 간에. 맞습니다. 우리 형진 씨 오늘 굉장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은데 거의. 처음은 아니죠. 예. 역시 어른이들의 슬기로운 언어생활 덕분에 형진 씨의 센스와 여러 가지가 막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두렵다니까요, 이 시간이. 그런가요? 무서워요, 이거. 무서운 만큼 성장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업의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이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설득해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쓰레기 문제를 생각하게 할 거냐, 환경 문제를 생각하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003년에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도입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품 뒤에 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번호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떤 종류로 이제 분리 배출을 해라 이런 식의 이제 분리 배출 표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페트병 문제예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트병은 사실 굉장히 투명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재활용 자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섬유 같은 거 원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페트병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페트병에 있는 띠, 상표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페트병 자체가 흰색이 아니고 투명한 색깔이 아니고 흰색이 아니라 투명한 색깔이 아니고 다른 색깔이면 이 원사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초록색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페트병의 색깔이 다 바뀌었죠, 최근에. 그래서 이제 투명 페트병으로 특히 먹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샘물에 그 지금 여기도 물병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다 그 투명한 페트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띠지예요. 상표 띠입니다. 이것도 역시 분리를 해가지고 배출을 해야만 이게 이제 편안하게 재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띠지를 잘 제거 안 하고 그렇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분리 배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고민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에다가 이렇게 종이 박스가 있는데 종이로 분리 배출을 했는데 그 테이프가 있다든지 운송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띄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 관점들을 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관점을 가지고 이런 쓰레기 정책을 했다면 그래서 쓰레기 분리 배출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었다면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시민들이 편하게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지 않은 것을 지자체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 체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건 굉장히 다른 관점의 접근이다. 지금 분리 배출 이 단어에 기업의 책임은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분리 수거라고 또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민의 관점도 막 빠져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거를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관점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를 주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말할 거냐. 지난번에 제가 그 당선자, 당선인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건 당선자를 비칭이기 때문에 당선인도 바꿔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당선인이 막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를 사실은 빼먹은 게 있어요. 당선자를 당선시킨 건 누구죠? 저희 국민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리죠? 유권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달라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면 자가 진짜 문제라면 문제 없습니다만 유권 2로 바꿔야죠 먼저. 그걸 먼저 얘기하고 당선자를 당선인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더 순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처럼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어떻게 이 사태를 바라볼 거냐 이게 다
이름 짓기와 연결된다. 이건 다 언어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달랐다면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빨리 좀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페트병 문제도 이 띠지를 어떻게 하면 잘 분리할 수 있을까? 기업의 책임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 고민이 생산과 연결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게 잘 정책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이 그 배출을 하는데 분리 배출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은 이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6615번님은 교수님 오늘은 언어 생활이 아니라 그 친환경 생활.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 배출이냐 아니면 쓰레기 분리 수거냐. 이것도 엄청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관점의 줄다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오늘 내용들 들어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이 분리수거 배출에 관해서도 이렇게 관점으로 볼 수 있느냐. 신기합니다, 저는. 신기한가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이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환경단체에서 오신 분 아니고요. 고려대 국어국문 교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